안녕하세요. 돈 되는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 삼성 EUV 포토레지스트 공급처 확보, 일본 꼴 좋다.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 거세지는 수출 규제 비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품목 3가지 중에 사실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EUV 포토레지스트였는데요. 제목처럼 삼성전자가 EUV 포토레지스트 공급처를 확보했습니다. 이 EUV 포토레지스트를 6개월에서 10개월 단위 물량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인 니케이가 밝혔는데요. 삼성전자가 EUV 포토레지스트를 조달하는 곳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곳입니다. 예상 적중이죠. 바로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JSR과 벨기에 연구센터인 IMEC가 2016년 벨기에에 설립한 합작 법인으로부터 이 EUV 포토레지스트를 우회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확보한 게 10개월이라 치고 7나노 메인 물량들이 아마 내년이면 삼성전자가 거의 끝나고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는 5나노 공정이 나옵니다. 이 5나노 미세 공정 때부턴 제가 말씀드렸던 인프리아의 EUV 포토레지스트가 아마 주목을 받고 일본 EUV 포토레지스트의 점유율이 아마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수출 규제 처음 시작하자마자 100% EUV 포토레지스트 벨기에에서 가져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JSR에서도 수출 규제가 발표되자마자 일본 정부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었겠지만 7월 중순에 벨기에 합작법인을 통해 삼성에 어떻게 해서든 포토레지스트를 공급하겠다고 의사까지 밝혔었죠. 자, 이렇게 되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제3국을 통해 우회했다는 소리인데 포토레지스트에 들어가는 원재료 자체를 사실 수입해서 벨기에 합작 법인에서 공정을 통해 완제품을 만들어서 한국에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일본 기업이 제3국의 시설을 통해 한국의 수출 규제 품목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일본 정부가 그 나라에도 규제를 가할 수 있다라는 조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이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선 벨기에에 합작법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벨기에로 수출하는 것을 막으면 일본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WTO 제소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벨기에까지 합쳐서 두 나라한테 제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일본도 이것만큼은 아마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포토레지스트 기술은 온전히 일본의 JSR이 다 개발을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합작 법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벨기에 연구센터인 IMEC와 합작 법인을 설립한 건데 이 IMEC 또한 이런 기초화학 소재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원천 기술과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센터인데요. 온전히 JSR의 기술이 100% 들어간 EUV 포토레지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에 있어서 벨기에 연구센터가 가져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일본이 이걸 무슨 명분을 가지고 막을까요? 이걸 막으면 온전히 또 벨기에라는 나라가 수익 면에서 그리고 세금 면에서 모두 손해를 받게 될 텐데 이걸 벨기에가 그냥 감수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EUV 포토레지스트 시장 또한 치열합니다. 이제 왜냐?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젠 마이크론까지 EUV를 적용하기 위해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이젠 7나노 EUV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 칩까지 생산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EUV 포토레지스트가 더 필요하면 더 필요했지 필요 없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본의 제재로 벨기에가 수출길이 막힌다면 시장 점유율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벨기에 합작회사까지 일본이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정말 1도 없다는 소리죠. 오히려 이걸 규제하잖아요. 일본은 정말 세계 자유무역을 망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규탄을 받고 있잖아요. 아마 정말 모든 나라가 일본과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할 거라는 거죠.
이번 수출 허가가 또 참 웃긴 게 사실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직접적으로 군사용으로 사용될 일이 없는 품목인데요. 하지만 또 간접적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미사일이나 무기에는 정말 수많은 반도체 칩이 들어갑니다. SiC 기반의 초고속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근데 이 군사용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포토레지스트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처음에 수출 규제를 할 때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이 아니었던 ARF용, KRF용 포토레지스트가 들어갈지 EUV용 포토레지스트가 필요할지는 제가 군사 반도체 담당까지는 아니어서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품목이 EUV용 포토레지스트인 것을 보면 일본 본인들 논리로만 따져 봤을 때는 EUV 포토레지스트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시 수출 허가를 하면서 딱 내놓은 말이 개별 심사 결과 무기 전용 우려 없다는 판단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수출 허가 결정이 아베가 수출 규제 대상이라도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수출할 수 있다고 밝힌 입장을 국내외에 보여준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수출 규제를 한번 풀어줬을까요? 첫 번째, 우선 명분이 없어요. 이 명분이 없다는 것은 이제 지겹게 여러 유튜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일본 경제 상태가 최악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때린 와중에 아베가 정말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죠. 미국이 중국을 한 번 또 때렸습니다. 이때 아주 그냥 아시아 증시가 개박살이 났죠. 경제도 좋지 않은데 이런 제재로 인해서 자국 업체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또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엔고까지 왔죠. 내부 여론도 너무 안 좋아요. 일본 증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둘 다 조금 회복은 했지만 당연히 모리타, JSR, TOK, 시네츠, 도쿄오카공업, 삼성전자에게 화학소재 납품하는 업체들 다 피 한 번씩 크게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모리타 회장이 직접 나서서 아베 이번 정책에 대해 세계 자유경제무역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일본 화학소재 업체들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라고 직접 언론에 발표까지 하죠. 아베를 까면서. 그리고 중국 합작 법인을 통해 삼성전자에게 어떻게 해서든 불화수소를 공급하겠다고까지 언론을 통해 발표합니다. 근데 이미 버스 떠났죠. 후모식이라는 회사가 기체 불화수소, 즉 에칭가스죠. 이미 1차 테스트 통과하고 라인에 적용해서 수율까지 보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액체 불화수소는 이미 솔머식이라는 회사가 1차 테스트 끝났고 똑같이 후머식이라는 회사 수율까지 보는 상황이죠. 이미 국산화가 일본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도 대한민국 때려놓고 아차 싶었던 거죠. 이 정도로 빠르게 국산화가 시작될지 몰랐던 겁니다. 왜 아베가 직접적으로 나와서 발표 한번 안 할까요? 명분이 없고 본인들의 억지 주장이고 말이 안 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억지는 쓰고 싶은데 본인이 발표하기엔 너무 쪽팔린 거죠. 국제적으로 본인의 위상이 여태 쌓아온 게 뭔데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산업성 내보내고 기타 본인 최측근들 내보내가지고 본인 메시지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어디 한 나라 대통령을 우롱하는 메시지를 그렇게 쉽게 보냅니까?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 편도 아니고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편도 아닙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통령, 전 대통령 모두 잘한 게 있고 아쉽게 잘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좋은 쪽으로 항상 보려고 합니다. 누구든 잘못하니까, 누구든 또 잘한 것도 있으니까. 여하튼 이유를 막론하고 본인들이 일본이죠. 먼저 공격을 해놓고 맞은 나라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너희가 침착해라, 대한민국이 침착해야, 이런 희대의 개소리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일본이 했어도 우리나라가 이 전쟁의 끝을 내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일본은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안 되던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 본인들도 제3국으로 수출해서 북한 이런 제재 지역에 다 물자를 넣어서 팔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출 규제를 해서 우리나라가 관련 자료 가지고 세계에 뿌려서 일본 한번 탈탈 털면 진짜 이거 일본 나라 망신이거든요. 아니 군사적 전략 물자 자체를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대놓고 줬다면 지금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형이 G20
왜 우리나라 와서 뜬금없이 북한 가겠어요? 만약 여태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지금 아마 우리나라 이렇게 숨 편하게 못 쉬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 기업 미국한테 제재 맞고 힘들었을 겁니다. 여하튼 지금 EUV 포토레지스는 뭐 키스트 그리고 카이스트까지 힘을 합쳐서 이젠 국산화에 열을 올린다고 하니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베 국제정방신, 미국 역사학자들 아베 역사 수정학력의 경학 성명 발표. 아베의 역사 왜곡에 경악한 미국 역사학자들 19명이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역사협회 소속 학자 19명이 아베의 역사의식을 정면 비판하는 내용의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아베는 역사 왜곡을 서슴없이 자행했으며 날조로 일관하고 군국주의 부활과 야스쿠니 전범들에게 참패를 하고 주변국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는 인물이다. 아베가 최악인 일본 총리인 것은 고도 담화를 부정하고 날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며 역도 침탈야업. 헌법 개정이 아닌 헌법 해석 변경으로 침략이 가능한 보통국가라고 우기는 최악의 일본 총리다.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은 올해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이 점점 더 노골화되면서 미 국내에서 심각한 역풍을 맞으며 자칫하면 외교적 문제로 부상할 소지가 다분하다. 미국 역사학자들의 성명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최근 일본 저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성착주의의 야만적 시스템 하에서 고통을 겪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과 다른 국가의 역사 교과서 기술을 억압하려는 최근의 시도의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역사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과 관련해 일본 정부 문헌을 통한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 조대학 교수의 신중한 연구와 생존자들의 증언은 국가가 후원한 성노예 시스템의 본질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독일은 지금도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사과하는데 일본은 뻔뻔하게 사과도 하지 않고 역사를 부정 왜곡하고 과거에 아주 조금 사과를 한 것을 아베는 고노담화 수정을 하려고 시도하는 행태가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본 정부다. 독도 침탈 야욕도 문제지만 과거 전범 국가로 저지른 참혹한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왜곡하려는 아베 정권이야말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아 씁쓸하다. 대한민국 정부도 아베의 망언과 역사 왜곡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더 이상의 무모한 역사 왜곡을 하지 못하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말뿐인 외교부 항일 기자회견 말고 일본 아베 정권에게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 아베가 정신을 못 차리면 깨어있는 일본 국민이라도 저지하고 막길 바란다. 미국의 저명 역사학자들이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미국 역사교과서 왜곡 시도에 집단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에 따라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은 올해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 드라이브가 미국 내에서 심각한 역풍을 맞으면서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줄 외교적 사안으로 부상할 소지가 있어 주목된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알렉시스 더든 교수는 오일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의 미국 역사협회 소속 역사학자 19명이 연대 서명한 일본의 역사가들과 함께 서서라는 제목의 집단 성명을 보내왔다. 미국의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이처럼 특정 이슈를 놓고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들은 집단 성명에서 우리는 최근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성착취의 야만 적 시스템 하에서 고통을 겪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과 다른 국가의 역사교과서 기술을 억압하려는 최근의 시도의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기 위해 역사를 가르치고 또 만들어가고 있다. 국가나 특정 이익단체가 정치적 목적 아래 출판사나 역사학자들에게 연구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베 총리가 미국 매크로힐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를 거론하며 위안부 관련 기술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 우리는 출판사를 지지하고 어떤 정부도 역사를 검열할 권리가 없다는 허버트 지글러 하와이대 교수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 역사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과 관련해
일본 정부 문헌을 통한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 조대학 교수의 신중한 연구와 생존자들의 증언은 국가가 후원한 성노예 시스템의 본질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많은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징집됐으며 아무런 이동의 자유가 없는 최전선의 위안소로 끌려갔다. 생존자들은 장교들에게 강간을 당했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명 교수들은 그러나 아베 정권은 애국적 교육을 고취하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위안부와 관련해 이미 확립된 역사의 목소리를 높여 문제를 제기하고 학교 교과서에서 관련된 언급을 삭제할 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일부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국가 차원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법적인 논쟁을 펴고 있는 반면 다른 정치인들은 생존자들을 비방하고 있다며 우익극단주의자들은 위안부 문제를 기록으로 남기고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쓰는데 관여한 언론인들과 학자들을 위협하고 겁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수들은 그러나 우리는 2차 대전 당시의 다른 악행과 관련한 사실들의 빛을 가져오도록 일했던 일본과 다른 지역의 많은 역사가들과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2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매크로힐 출판사가 펴낸 교과서에 일본군이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13물결 20세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모집 징용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정말 깜짝 놀랐다. 정정해야 할 것을 국제사회에서 바로 잡지 않아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 집단 성명은 3월 호 미국 역사협회 회본 역사의 관점에 게재될 예정이다.